우리가 수백만 배럴의 석유를 빼내고 있다는 걸 알았나요?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는데 누가 모르는지 아세요? 이란이 지금까지는 몰랐죠. 다른 날 밤에는 22척의 선박을 불도 켜지 않고 밤늦게 빼냈어요. 도널드 트럼프가 2026년 6월 11일 목요일에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민감한 해협 중 하나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상선과 유조선을 호위하는 비밀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힌 후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황이 시작됐습니다. 트럼프가 1억 배럴이 넘는 석유와 200척이 넘는 선박이 군사 지원을 받아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히면서 그의 발언은 폭탄처럼 퍼졌습니다. 한편 이란은 여전히 자신들이 그 항로를 통제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팔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 한 번의 작전에서 이란 레이더가 타격을 받은 뒤 22척의 선박이 밤새 불을 끄고 지나갔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위기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미 에너지부는 일부 선박이 해협을 통과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란이 패닉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 작전이 어떻게 독재 정권에 대한 군사적 압박으로 변했는지 지금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직설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콘텐츠를 좋아하신다면 구독을 고려해보세요. 여기서는 매일 이런 영상이 올라옵니다. 트럼프는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과의 신경전 중심에 뒀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그는 6월 10일에 평화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국이 이란을 강력하게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군이 1억 배럴이 넘는 석유를 실은 선박들을 호위해 밖으로 나가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본인은 이 작전을 유가와 연결지으며 이 조치가 배럴당 가격을 85, 90달러 선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250달러로 급등하는 것을 막았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발언은 트럼프가 밤사이에 이루어진 22척의 선박 작전을 설명할 때 나왔습니다. 그는 선박들이 불을 끄고 이동한 것은 이란 레이더가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ABC 뉴스는 트럼프가 수백만 배럴이 해협을 통과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으며 이후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에 1억 배럴 이상 그리고 200척이 넘는 상선이 그 항로를 통과했다고 게시했습니다. 미국 중앙사령부도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이란 시설에 대한 공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센트콤은 공식 성명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6월 9일 미군은 이란의 방공 시스템, 지상 통제소, 감시 레이더를 대상으로 자위적 공격을 실시했습니다. 미 육군의 아파치 헬리콥터가 격추된 이후 이 확인은 이 사안의 군사적 측면을 뒷받침합니다. 트럼프는 단순히 석유에 대해 연설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워싱턴은 이란이 지역 내 항해를 감시하고 압박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들을 공격했습니다. 레이더, 방공 시스템, 지상 통제 시설이 타격을 받으면서 미국의 작전은 일종의 경고 메시지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란이 위협할 수는 있지만 전 세계가 석유 수송을 필요로 하는 그 해협을 혼자서 통제하지는 못합니다. 외교도 같은 압박 패키지에 포함되었습니다. 엑시오스는 카타르 중재자들이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을 재개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카타르 외교관들이 테헤란에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시에 트럼프는 이란이 제안에 대한 답변을 너무 오래 끌고 있다며 추가 공격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카타르는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협상을 구하려고 노력하면서 배후에 인물로 등장합니다. 이때 이란은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합의를 받아들이면 트럼프가 작전을 공개한 뒤에 물러서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부하면 더 많은 군사적, 경제적 압박에 노출됩니다. 지역 소식통이 언급한 초안은 아직 정치적 승인이 필요했지만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테헤란이 편해서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 협상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글로벌 재고가 이미 압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은 위험의 규모를 이해했습니다. 로이터는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요스를 주요경 인용해 주요 경제국들의 석유 재고가 2003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기관은 이란 전쟁으로 인한 손실과 호르무즈 해협의 교통 정상화 어려움 속에서 12월까지 석유 재고가 23억 배럴 미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같은 평가에서는 재고 감소가 더 높은 유가의 기반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트럼프가 서두르는 이유를 설명하는 핵심입니다. 그 비밀 작전은 단순한 군사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란이 석유를 가정과 기업, 운송, 물가를 압박하는 무기로 바꾸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였습니다. 백악관도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전략 비축유를 활용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에너지부가 에너지 기업들에게 전략 비축유에서 최대 4천만 배럴까지 대출을 제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1억 7,200만 배럴 방출이라는 더 큰 합의의 일환입니다. 그 시점까지 약 1억 3,300만 배럴이 이미 대출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약 30개 국제에너지기구 회원국들과의 협력된 노력의 일환이었으며 이들은 전 세계 비축유 약 4억 배럴을 방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24년 2월 28일 미국, 이스라엘, 이란 간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즉 트럼프는 두 가지 전선에서 작전을 펼쳤습니다. 군사력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열고 비축유로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와의 비교가 대화에 등장한 이유는 미국이 이미 석유를 압박수단으로 사용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제재로 묶여있던 최대 5천만 배럴의 석유를 정제해 판매할 계획이었고, 동시에 그 시점까지 베네수엘라에 공급되던 석유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왜 이란의 사례가 시장과 적대국들을 놀라게 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미국이 석유의 흐름을 압류하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호위하거나 좌우할 수 있다면 전쟁은 단순히 군사적인 것이 아니라 물류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경로를 통제하는 자가 가격의 일부를 통제하고 가격을 통제하는 자가 적의 협박력을 줄입니다. 그리고 적의 협박을 줄이는 사람이 협상 테이블에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앉게 됩니다. 이란은 미사일, 연설, 미사일 위협으로 대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폭로로 인해 테헤란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호르무즈에서의 작전은 미국이 발표하기 전에 행동할 의지가 있었고 협상 전에 길을 열었으며 이미 이점을 확보한 후에야 사실을 공개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정확한 수치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어도 뉴스의 핵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석유 흐름을 위한 미국의 군사적 지원이 있었습니다. 해협 근처에 이란 시설에 대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배럴당 유가를 잡으려는 시도가 있었고, 이 문제는 전쟁, 인플레이션, 2026년 의회 선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워싱턴의 반대파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위기는 세 가지 전선에서 동시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는 선박들이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에서 안전한 항로를 찾고 있습니다. 군사 분야에서는 미국과 이란이 계속해서 힘의 신호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외교 분야에서는 카타르가 협상을 계속 이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협상은 트럼프가 이란의 석유 압박을 뚫은 비밀 작전을 공개한 이후 테헤란이 양보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밀손 알베스입니다. 국제문제 전문가로서 매일 진실된 정보로 여러분을 잘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뉴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마지막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손 알베스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하게 소통해보세요.